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 아이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5살 때 이미 10살처럼 행동했고 10살 때는 20살처럼 생각했던 그 아이 말이에요. 부모님 싸움을 말리고 동생 밥을 챙기고 집안 분위기를 살피며 숨죽이던 그 작은 어른이요. 세상이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강해지라 명령했고 당신은 살아남으려 그 역할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만든 규칙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쉬면 불안하고 기대면 두렵고 편해지는 게 어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은 너무 일찍 어른 노릇을 해야 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겪는 보이지 않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 안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이 다투면 숨죽이는 법을 배웠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돌보는 걸 당연하게 여겼으며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빨리 깨달았죠. 세상은 그 아이에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해지길 요구했고 그 아이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새겨져 있고 말하기 전에 지나치게 고민하는 태도에 담겨 있거든요. 내 평화보다 남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는 그 마음에 숨어 있어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도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죠. 그때부터 스스로 자기 부모가 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독이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화난 부모님을 달래고 우는 동생을 안아주고 어른이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습관이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모습이 성숙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참 책임감 있네라고 칭찬하고 강하다, 독립적이다, 현명하다는 말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한 거였을 뿐이에요. 모든 칭찬 뒤에는 아픔이 숨어 있어요. 걱정 없이 지내고 싶고 바보같이 굴고 싶고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사람은 항상 위험을 감지하게 돼요. 사람들 목소리 톤, 표정 변화, 침묵의 무게까지 민감하게 느끼죠. 평화가 쉽게 깨진다는 걸 알기에 그걸 지키는 게 자기 일이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고 다른 사람 감정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은 다 들어주면서 정작 자기 고통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지치게 됩니다. 조용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말이 없으면 사랑이라 오해하며 모든 걸 통제해야 가치 있다고 믿게 되거든요. 어릴 때 상황은 통제할 수 없었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통제하려 했어요. 말투, 감정, 원하는 것들을 억누르려 했죠.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순응하게 되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자랐지만 자기도 무너져도 괜찮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추스르는 법을 배웠죠. 아파도 웃는 법을 배우고 힘든데 괜찮다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예요. 사람들 곁에서 긴장을 못 풀고 지나치게 설명하며 지나치게 사과하고 지나치게 노력하게 되죠. 쉬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쉬는 게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평온과 위험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조용한 순간이 그저 다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잠깐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조차 긴장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너무 빨리 어른이 되었을 때 생기는 결과예요. 몸이 위험이 지나갔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꾸 끌려요. 익숙하거든요. 누군가한테 필요하다는 느낌, 유용하다는 감각이요. 그게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도움받고 싶으면서도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도움받는 건 거의 안 해요. 누군가한테 기댄다는 생각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사랑은 내가 주는 쪽일 때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받는 건 어렵죠. 받는다는 건 믿어야 한다는 건데 믿음은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기쁜 일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웃기는 하는데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작은 것들을 축하하긴 하지만 완전히 즐기지는 못해요. 마치 언제든 다시 빼앗길까봐 경계하는 것처럼요. 이건 어릴 때 너무 많은 책임을 졌던 흔적입니다. 행복이 항상 잠깐이었고 안전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거였을 때 생긴 거죠. 그리고 외로움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결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더 깊은 거죠. 항상 혼자 버텨온 사람의 외로움이거든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도 이해 못할 뭔가를 혼자 짊어진 느낌이 들어요. 어떤 밤엔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가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요. 강하지 않아도 됐을 아이, 부끄러움 없이 울 수 있었을 아이, 실수해도 괜찮았을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다시 나오게 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아무리 성장하고 치유해도 어릴 때 잃어버린 것의 일부는 항상 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완벽하려는 성향, 불안감, 충분하려는 끝없는 노력 속에 나타나요. 성공이나 인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원하는 거고 이제 좀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거죠. 너무 빨리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만 잃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자유도 잃어버려요. 모든 실수가 위험하게 느껴지고 모든 실패가 내 탓처럼 느껴지며 누군가를 실망시킬 때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게 가장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이 강한 건 보지만 그 대가는 못 봐요. 침착한 건 보지만 얼마나 지쳤는지는 못 보고 독립적인 건 감탄하면서도 그게 선택이 아닌 필요였다는 걸 모르죠. 이런 심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만 알면 돼요. 아이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나 야망 때문이 아니에요. 적응이죠. 사랑이 예측 불가능해지거나 안전이 조건부가 될 때 사람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모화라고 불러요. 아이가 어른이 해야 할 감정적 또는 실질적 책임을 떠맡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만 설명을 해요. 진짜 일어나는 일은 이거예요. 아이 내가 너무 일찍 하나의 생각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챙기지 않으면 모든 게 망한다는 거요. 이 생각이 박히면 아이 마음의 기본 구조가 되어버려요.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있게 되고 마음은 분위기 읽고 문제 예방하며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믿게 되죠. 아주 어린아이도 이해 못하는 긴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걸 고치려고 해요. 건강한 어린 시절은 믿음 위에 세워져요. 어른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세상이 내가 다 컨트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면 아이네는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어요. 사랑은 노력해야 유지되고 평화는 내가 잘해야만 생긴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과한 책임감이 시작돼요. 절대 불평 안 하는 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 돕는 아이, 위로받아야 할 때 오히려 어른을 위로하는 아이에게서 볼 수 있어요. 겉으론 성숙해 보이지만 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만두면 남은 작은 안정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죠. 뇌과학 연구를 보면 어릴 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뇌 발달이 바뀐다고 해요. 위험 감지하는 부분이 너무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하는 부분은 계속 긴장하는 데 익숙해지죠. 시간 지나면 안전한 환경에서도 그 긴장이 남아요. 몸은 살아남으려고 했던 일을 잊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른 되어서도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완벽하려 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평온은 잠깐이고 편안함은 노력해야 얻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이 심리의 또 다른 부분은 가치와 쓸모를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돌보고 공감하고 순종했을 때 보상받으면 뇌는 사랑과 일을 연결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돼요. 내가 도울 때 가치 있고 쓸모 있을 때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죠. 이 생각은 나이 들어도 안 사라져요. 어른의 행동으로 이어지죠. 항상 들어주기만 하고 자기 얘기는 안 하는 친구, 남 실망시키지 않으려 무리하는 직원, 평화를 유지하려 자기 원하는 것 포기하는 연인에게서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바닥엔 똑같은 생각이 깔려 있어요. 쓸모 없어지면 사랑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요. 이런 아이들이 감정 다루는 방식도 중요해요. 감정 표현이 안전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거나 감정이 싸움으로 이어졌을 때
그들은 꺼내기보다는 숨기는 법을 배웠어요. 화는 미안함으로 바뀌고 슬픔은 무감각해집니다. 행복조차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보이려고 감정을 평평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감정 억제라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습관이 돼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은 종종 자기 감정과 떨어진 느낌을 말해요. 감정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로 느끼는 경우는 드물죠. 고통을 겪는 대신 머리로만 처리해요. 진짜로 느끼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꼭꼭 숨겨뒀던 게 다 터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된 모든 사람은 속에 두 명이 살아요. 어른 같은 나와 잊혀진 아이요. 어른 같은 나는 삶을 처리하고 돈 관리하고 감정 다스리며 문제를 해결해요. 하지만 아이는 시간 속에 멈춰 있고 여전히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날을 기다려요. 마음속 대부분의 갈등은 이 두 명 사이에서 일어나요. 어른 같은 나는 우린 강해야 해라고 말하는 반면 아이는 그냥 쉬고 싶어라고 속삭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른 같은 나가 너무 오래 이겨요. 그때 완전히 지치게 됩니다. 항상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마음의 고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고통에서 나왔다 해도 동시에 강함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아이는 그럴 필요 없었을 때도 살아남을 방법 찾은 아이예요. 그들의 공감 능력, 성숙함, 눈치는 놀라운 장점이에요. 문제는 그걸 키운 게 아니라 그걸 끄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자라나라고 강요하기 전에 나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꿈꾸고 컨트롤 없이 웃으며 계산 없이 믿었던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책임과 절제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치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걸 천천히 그만두는 겁니다. 다시 작아져도 된다. 쉬어도 된다. 필요해도 된다. 울어도 된다. 물어봐도 된다. 몰라도 된다라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사람들은 다정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무서워해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울어도 아무도 안아줬고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줬고 잘못하면 아무도 괜찮다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치유는 이렇게 시작돼요. 스스로에게 이제는 안전해, 괜찮아 라고 천천히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그때 그 집에 살지도 않고 그때 그 사람들 옆에 있지도 않고 그때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어른이 된 당신은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이 마침내 속의 아이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췄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나요. 그 아이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뭐가 필요했어? 라고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로는 대답이 너무 단순해서 가슴이 아파오죠. 내 잘못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날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의 순간에 아무도 주지 않았던 걸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요. 비난 대신 따뜻함으로 어린 나를 안아줄 수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한때 당신을 살려냈던 강함이 이제 치유를 돕는 똑같은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 공감 능력, 감정의 깊이는 고통에서 나왔지만 평화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진짜 과제는 이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산다는 건 불완전함을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일이 안 끝났어도 쉬는 걸 허락하는 거고 미안해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언젠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게 당신을 부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당신을 만들었어요. 감정을 음악처럼 읽는 능력, 말 뒤의 아픔을 알아채는 능력, 깊고 진하게 사랑하는 능력을 줬죠. 하지만 그 능력들은 이제 균형이 필요해요. 더 이상 모두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침묵을 해결할 필요도 없고요. 치유가 오래된 아픔을 다시는 안 느낄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 지치거나 외로울 때 여전히 단단해지고 혼자 모든 걸 하려는 옛날 본능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스스로와 함께 앉아서 괜찮아. 지금 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성숙함이에요. 강요당한 게 아니라 알아서 성장에 들어가는 거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아이는 항상 당신 안속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도망치기를 멈출 거예요. 문을 보며 오지 않았던 누군가를 기다리기를 멈출 거예요. 당신이 마침내 나타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치유란 정말로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주는 거요. 어린 나를 앞질러 달리기를 멈추고 대신 함께 걷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내 갑옷을 내려놓고 긴장하지 않고 숨 쉬며 미안해하지 않고 살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요. 세상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나 혼자였던 그 밤들을 절대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알겠죠. 그리고 그 조용한 암, 해냈다는 것,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다시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무언가의 증거예요. 너무 일찍 어른 되도록 강요당한 후에도 다시 자라는 데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요. 이번에는 당신만의 방식으로요. 치유는 강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이미 강하거든요. 치유는 다시 부드러워지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 한쪽을 들여다보며 가슴 따뜻한 하루 되세요.